뉴스캔 사업자 김매진아입니다. 분위기가 좀 따뜻하네요. 여기 반팔 입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 TR9T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날씬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그 사회자분이 티업을 되게 멋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사실 저는 뉴스킨을 2002년도서부터 썼던 매니아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제 이름으로 100만 원씩 썼어요. 단순 소비자 6년 반, 거의 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가 저한테 그 소비자 캐시백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었어요. 다단계에서 들어오는 돈 관심 없어.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한 50명쯤 소개했습니다. 근데 보통 그 여자들이 의리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쓰는 거예요. 친구가 하니까.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업은 정말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하고는 완벽하게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저는 비즈니스를 제가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반 만에 그 선릉에 왔을 때 첫 강의가 또 운 좋게도 권준범 사장님 강의였어요. 하도 그냥 와라 하는데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듣고 그냥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권준범 사장님 그 얘기를 항상 합니다. 나를 뚜껑 날아가게 한 사람. 네, 엄청난 좋은 강의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Create Your History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이 뉴스킨으로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뉴스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크리에이트해라, 창조해라, 그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저는 제가 소비자였을 때 제 얼굴만 바꿨어요. 그런데 비즈니스를 하니까 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저에게 인생을 바꾸게 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을 리크루팅 하기에 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울려요.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네. 조금 여기 불 꺼보세요. 오늘 그냥 편안하게 음악 듣고 그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 음악 되게 좋아하는 음악인데 로망스예요. 근데 제목은 눈먼 소녀라는 그림이거든요. 존 그레이라는 영국 작가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진정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그거 보여줘. 뉴스킨의 진정성 보여줘.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줘. 이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단계는 미성숙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성숙할 때는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성숙해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일수록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10년 뒤, 20년 뒤를 다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유아적인 단계에서는 눈으로 뭐든지 확인을 합니다. 그것처럼 정말 진정성 있고 소중한 것, 진실된 것, 그런 거는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묘비에 내가 평생 아름다운 거를 그리려고 노력을 했으나 아름답고 진정한 것은 그릴 수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어리석게도 눈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자, 이거는 10년 전 사진이에요. 딱 근데 지금이 더 나은가요? 네. TR라인 덕좀 받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뭔가 돈 잘 버는 남편한테 잘해먹고 살려는 여자의 모습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제 압구정 성당을 다니는데, 압구정 일동성당 그 앞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일학교 교사였고요. 저는 성당에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12년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 관계된 것을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직업은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미술을 거의 20년 가르쳤습니다. 미술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12년 정도 하고 그랬는데 인생을 어떤 바꾸는 그런 첫 번째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저 때만 해도 굉장히 순정적인 부인으로서 남편의 성공과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저는 없었어요. 무조건 남편을 성공, 그리고 아들을 똑똑하게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이 의사셨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시아버님이 맨날 70살이 되면 병원을 그만두고 그리고 모두 해야지 계획이 많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잖아요. 70살이 됐을 때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셨고 지금 12년째 월수금으로 투석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3년 동안 투석실을 모시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실제로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얘야, 세상에서 나중에 한다는 건 없더라. 뭐든지 지금 해라. 노래 부르고 싶어도 지금 하고 아들도 너무 의대 보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지금 해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3년 동안 들으면서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과연 나는 뭐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근데 저도 저만의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나만의 인생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뭘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저를 딱 보면 명품 좋아하게 생겼죠. 명품 사업을 하면 명품 실컷 쓰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미술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명품샵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제 이름을 간판으로 걸고 명품샵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100%의 사람들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1년 안에 망할 거야. 장사 아무나 해? 미술만 가르치던 사람이 어떻게 장사를 해?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새로운 것을 할 때 절대로 긍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정말 걱정돼서, 두 번째는 진짜 잘 될까봐.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1번일까? 2번일까를 한번 떠올리죠. 그래서 일단은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기가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취미로 냈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안 벌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4시간을 일을 해요. 엄청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만들고 동아TV에 방영도 되고 재밌게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샵을 갖고 있으니까 네트워크라는 친구들이 다 몰려와요. 그리고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이 근처에 볼 일이 있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뭐 하이리비, 아베이 다 왔어요, 다. 근데 여자 의리가 있잖아요, 그쵸? 저는 진짜 다 사줬어요. 아메이 하는 친구가 제일 절친이었어요. 일에 업무가 나온.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요. 정말 매달 200만 원어치 써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만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아메이 친구가 오지 않으면 제가 주문을 안 해요. 근데 누스키는 얘가 안 와도 내가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누스킨이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제 친구는 계속적으로 저보고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택도 없다고. 내가 무슨 다단계를 하냐고. 근데 사실은 다단계를 싫어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사회 통념상 다단계는 뭔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해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였잖아요. 몰랐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명품샵을 하다가 뉴스킨으로 전환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전환을 했더니 또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너는 다단계에 안 어울려. 넌 명품샵이 어울려. 너는 명품의 딱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킨에 더 빠져들게 됐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뼛속까지 뉴스킨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근데 그 당시에 지금은 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친구들이 너는 뉴스킨을 위해서 태어났어. 넌 다단계를 위해서 태어난 애야. 이래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간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6년 만에 왔을 때 알아차리게 되면서 뉴스킨을 재인식했다는 거죠. 재인식. 근데 어떤 점에서 재인식하게 됐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날 정말 뚜껑이 날아갔어요. 저는 사실 세계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세계사 좋아하시나요? 네, 세계사를 정말 좋아하고 인문학을 좋아해요. 예술사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거에서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이 대단한 위대한 사업을. 근데 이렇게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인류의 첫 번째 혁명은 뭐죠? 아시죠? 여기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 첫 번째 혁명? 네? 뭐였죠? 그렇죠. 농업이죠. 네. 첫 번째 혁명은 농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생기기 전까지는요,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평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렵 생활을 할 때는 그냥 따먹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저장해 놓으면 안 돼요. 썩으니까. 더 신선한 거를 먹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류의 모든 구석기인들은 평등했어요. 자기 자산을 따로 더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맛있는 게 있는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 더 맛있는 데가 있으면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려면 짐이 많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 인류는 자산이 없고 빈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농업혁명이 나면서 인류 최초로 빈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 왜냐하면 농업이라는 거는 정착 생활을 하니까 창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더 많이 쌓아놓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인류의 빈부를 만든 최초의 혁명이 농업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농업을 하는데 뭐 농사 지을 땅이 많은 사람이 부자겠죠. 뭐든지 많은 게 부자였죠. 그렇게 인류가 계속 발달을 하다가 사실은 이 돈과 경제와 정치, 예술, 문학, 철학은 다 같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발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전에 그 농업이 발달하면서 국가가 생기기까지 계속 오랜 역사 속에 있었지만 그때 수학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돈과 경제와 수학은 같이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수학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이 함께 자산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그죠? 그게 수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든지 많은 게 부자예요. 땅이 많으면 부자, 일꾼이 많으면 부자, 집이 크면 부자, 이랬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시대에는 사실은 예전에 굉장한 그 문화를 만든 국가가 어디죠? 이집트 있죠. 이집트 전이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에 아리스토텔레스 뭐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소크라테스. 그 사람들 때문에 이집트라는 엄청난 문화유산이 꽃피었는데 그때 천재가 하나 나왔어요. 그때 나온 천재가 피타고라스라는 천재였어요. 피타고라스가 기하학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그 문화는 없다는 거죠. 그 기하학에서 여러분들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 A2 플러스 B2는 C2 그거예요. 그게 인류를 바꿨어요. 그 공식 때문에 그 기둥에 몇 그램의 무게가 지탱할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건축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스가. 그게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집트로 넘어가서 피라미드까지 나온 거예요. 그 계산법이 나오죠. 기하학이 나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건축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문화유산을 꽃피우다가 두 번째 혁명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혁명은 뭘까요? 아시죠? 그렇죠. 산업혁명이 두 번째 인류를 확 바꾼 혁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혁명일 때는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부가 이동했어요. 산업으로. 회사를 가진 사람, 공장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는 부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산업혁명이 그냥 나왔나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정말 중요한 인물이, 역사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함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산업사회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어요. 데카르트의 함수. 그 함수가 세상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 함수는, 여러분, 함수는 y는 fx라는 그 공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y는 fx에서 그 f라는 힘에 의해서 모든 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엄청난 공식인데 그게 뭐냐면 그 함수가 없다면 기업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동네에서 인형을 100개를 만들어요. 100개를 만들었는데 100개가 다 팔리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장이? 그러면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 200개를 만들었어요. 더 직원을 충당하고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지역의 수요는 100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몇 개죠? 100개의 리스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함수의 이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서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꼭지점 100개 이상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게 함수예요. 그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회사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그 함수 때문에 기업들이 다 자기가 그 원하는 만큼을 만들 수 있는 산업사회로 막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학의 발달과 돈과 부는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산업사회를 지나서, 그럼 산업사회에서 누가 부자인가요? 기업을 만든 사람, 기업에 취직한 사람, 기업에 투자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부가 갑니다. 그래서 모든 부는 그렇게 몰리거든요. 바뀌었습니다. 저쪽에서 이쪽 부는 바뀌었어요. 그럼 세 번째 혁명은 뭐죠?
세 번째 혁명은 뭐죠? 정보화 사회죠. 네. 그래서 지금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80년대부터 엘빈 토플러가 정보화 사회다,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럼 정보화 사회에서 누가 돈을 벌지? 그냥 기업을 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기업인데 그 브랜드가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 있어서 공인되어 있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 나온 그 경제 수학 공식이 뭐죠?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 천재들이 만들었죠.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공장에서 얼마를 벌겠다라는 거는 무제한으로 버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수요 때문에. 그죠? 수요가 모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예. 그런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튀어나왔습니다.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뭘까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냥 기업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그러면서 카페 베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라는 그 마케팅은 특징이 뭐죠? 가장 최고의 특징. 그 프랜차이즈의 최고의 특징. 네? 로얄티죠. 근데 로얄티를 어떻게 되나요? 로얄티를 벌어가는 거에 있어서 수익에 한계가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프랜차이즈는. 자, 프랜차이즈 나오기 전까지 기업은 버는 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갑자기 프랜차이즈라는 게 나오면서 돈을 버는 방식에 있어서 한계점이 없이 얼마든지 계속적으로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경제 수학 공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카페베넷, 스타벅스가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 오픈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계속 10,000개국, 수만 개국 오픈하면은 본사는 로얄티를 5%씩 가져갑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 대리점이 망해요. 그럼 본사가 타격을 입나요? 안 입어요. 본사는 그 카페, 베네시든, 스타벅스든 그 커피가 몇 개 팔리는 거에 관심 없어요. 그냥 거기에 로얄티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다 프랜차이즈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모든 마케팅을.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화 사회에서 두 가지의 유형의 돈을 버는데, 하나는 명품 브랜드가 돈을 법니다. 명품이라는 거는 누구나 알려졌다라는 그 네임 때문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샤넬을 예를 들면, 샤넬도 베이징에 있는 샤넬이나 서울에 있는 샤넬이나 파리에 있는 거나 다 똑같나요? 다르나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맥도날드가 베이징의 햄버거 맛과 서울의 햄버거 맛과 뉴욕의 햄버거 맛이 다른가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정보화 사회에서는 돈을 벌려면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든지 명품이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런데 어때요? 명품은 안전한가요? 저 명품에 진짜 한 획을 걷어요. 그런데 제가 명품샵 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참 명품처럼 의리 지키기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요, 한때는 뭐 예를 들어서 시계도 뭐 샤넬 시계를 좋아했던 때가 있다면 갑자기 까르띠에가 더 좋아 보이죠.
까르띠에 시계가 더 좋잖아요. 그러다가 또 까르띠에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요즘에 더 좋은 게 또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거를 또 구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신발도 뭐 샤넬 신다가 그 다음에 뭐 루브탕 신다가 계속 바뀌어요. 가방도 그래요. 정말 한 브랜드를 고집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세상에 좋은 게 계속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가장 내가 의리를 지키는 브랜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대한항공. 마일리지 때문에. 제가 비행기를 예약하면 대한항공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대한항공은 먹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제가 중국을 많이 가거든요. 중국을 워낙 가다 보니까 제 스케줄하고 맞는 걸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방항공, 동방항공, 아시아나 막 타는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는 제가 에이즐락 화장품하고 알스케어들을 다른 회사 거를 대용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진짜 무서워요. 제가 조금이라도 비누라도 떨어지면 여행 갈 때도 차라리 비누를 안 써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평생? 정말 뉴스킨 무서워요. 저는 어디에도 브랜드를 제가 끝까지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요, 지금 뉴스킨이 아닌 거를 먹거나 뉴스킨이 아닌 걸 바르거나 하는 거를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만들 수 있어요. 저 진짜 까다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물건 쓰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 이거는 보통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물건이다. 그런 생각을 스스로가 합니다. 저는 사업을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뉴스킨은 평생 죽을 때까지 쓸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명품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루비통 그 회의하는 데를 갔던 적이 있어요. 본사가 관세청 뒤에 있는데 정말 굉장히 심하게 회의하더라고요. 매출이 떨어져서. 한국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루비통이.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것도 안전지대가 없는 것은 너무 한정되어 있는 지구의 인구 속에서 브랜드가 너무 범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재들이. 뭘 해야지 돈을 벌지? 도대체 뭘 돈을 벌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를 기가 막힌 걸 찾아냈어요. 뭐죠? 네트워크 사회예요. 지금 모든 학자, 과학자, 미래학자들이 앞으로는 이거밖에 돈이 안 되라고 제시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정보화 사회의 핵심은 프랜차이즈예요. 프랜차이즈. 그런데 이쪽의 프랜차이즈는 점포가 있는 프랜차이즈. 저쪽은 점포가 없는 프랜차이즈. 점포가 있는 프랜차이즈를 했다가 사람들이 망하고 리스크가 큰 거예요. 인테리어 비용만 해도 엄청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맥도날드가 강원도에 있는데 20억이래요. 그거 하나 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손해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프랜차이즈인데 점포가 없어요. 그냥 사람끼리 전달해요.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너 좀 해볼래? 그때 이 친구가 하겠대요. 오늘 당장 대리점 차렸어요. 오픈한 거예요.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근데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소비자가 있어요. 점포가 없는데.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또 너 할래? 그랬더니 하겠대요. 6명을 전달하면요 지구 한 바퀴 돌고 와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힌 마케팅이에요. 근데 제 친구가 하다가 간뒀어요. 손해가 있나요? 없어요. 자기가 눈 뜨면 셔터문 연 거고 자기가 눈 감으면 셔터문 닫은 거야. 리스크가 없어요. 저도 명품 샵을 했잖아요. 엄청나게 몇억 원어치 돈을 해서
뭐 유럽을 1년에 5번씩 가면서 바이어 만나가지고 수입했거든요. 근데 이거 뭐예요?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바퀴 도는데 돈이 뚝 떨어져.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사실 그 6년 반 만에 와서 마케팅을 듣고 정말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마케팅만 알았는데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몰랐잖아요. 저는 다단계로 알았잖아요. 근데 이게 합법적인 점포가 필요 없는 그런 프랜차이즈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알았거든요. 돈을 버는 거에 리미트가 없다. 저도 프랜차이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돈 버는 거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는 매력인가요? 매력이 아닌가요? 엄청난 거죠. 저는 그날 딱 알았죠.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월 1억이든 10억이든 벌 수 있겠구나. 이거 끝내준다. 사람들이 이걸 왜 안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안 드는 거. 돈이 안 드는, 왜 안 하지? 돈이 안 드는데 왜 안 하지 도대체? 돈이 안 들잖아요. 어차피 이거를 안 할 때도 저는 썼잖아요. 여러분들 비누책 샴푸 다 쓰잖아요. 이런 획기적인 마케팅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저는 그날 완전 뚜껑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신뢰는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대박. 그리고 사람들을 인생을 바꿔주잖아요. 제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줘서 제가 성공하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획기적인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천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부응해서 마케팅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였죠? 수입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세요. 수익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워낙에 그 피 속에 상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거에 완전히 가더라고요. 버는 돈에 한계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단, 가로 열고 그냥 해서 되지는 않아요. 단, 가로 열고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맥도날드가 북경 맛과 서울 맛과 뉴욕의 맛이 다르면 망하는 것처럼 우리 뉴스킨도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에 있는 거죠. 혼자서 그냥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맥도날드를 차렸는데 거기는 수제 햄버거처럼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제가. 그렇기 때문에 갈바닉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갈바닉도 제 파트너들 중에 피부관리실 원장이 한 15명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갈바닉을 많이 팔았겠어요? 아니면 아줌마가 많이 팔았겠어요? 주부들이? 주부들이 많이 팔아요. 갈바닉을 전문가들은 갈바닉 데모할 때 승모근을 풀고 저작근을 좀 많이 풀어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줌마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밀어. 그러면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죠. 와, 쉽다. 근데 뭐 승모근, 저작근 막 이러고 하면은 머리 아프죠. 거기서부터. 아, 피부관리실 원장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데모를 하러 갈 때 어떻게 하고 가냐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옷 입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옷. 그 타이트 스커트 막 찢어질 것 같은 거 있죠. 이거는 스판이라 안 찢어져요. 근데 타이트 스커트 그런 거 딱 입고요.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 있죠. 딱 맞는 거. 단추 여기까지 다 잠궈요. 그리고 자켓을 꽉 끼는 자켓을 입고요. 그리고 최대한으로 불편하게 하이힐을 신고 그리고 딱 들고 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팔을 걷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죠. 아우, 옷에 묻겠어요. 저쪽에 앉아 계세요. 뭐 드실래요? 커피 주실래요? 그럼 커피 주고, 그리고 저한테 접근 금지시켜요. 옷에 묻겠다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차 마시면서 여유롭게 말로만 하죠. 그 사람이 뜯어서 다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진짜 쉽게 일하네.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만 마시면 내가 다 했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업 좀 하고 싶다. 저 되게 멋있어 보이네. 있어 보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제 파트너 중에 한 사람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러 갈 때 추리닝을 입고 가요. 아주 편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얼굴을 해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옷을 벗으면서 등까지 밀라 그래요. 막 등까지 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거 뜯은 통 있잖아요. 그거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시켜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사장님, 사람들이 저한테 막해요. 저를 마사지 사러 가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괴롭히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네 모습을 봐. 일 시키기에 딱 좋게 생겼네. 일하러 아예 맘먹고 갔네. 그러죠. 그래서 저희 팀에서 트레이닝 할 때는 데몬스트레이션 하러 갈 때는 가장 최고의 정장을 입고 가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비자 구축이 아니라 사업자가 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룹의 사장도 아니고 회장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기계가 나왔어요. 그럼 기계를 바이어한테 설명하러 가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 문질러주러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을 쉽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복제가 더 쉬워요. 근데 저 사실 갈바닉 그런 거 잘 못해요. 제 얼굴만 열심히 밀어요. 저는 2009년도 1월에 누스킨 사업 시작했거든요. 지난달에 딱 6년 됐어요. 근데 6년 동안 단 한 명도 제가 갈바닉 해주고 일대 만든 사람 없어요. 사업으로 전달했거든요. 제가 제 회사의 사장인데 저희 회사에서 나온 기계를 설명하러 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사람을 만나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쉬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 더 복제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도장 찍듯이 마구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사업의 목적은 뭐냐면 도장을 찍듯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찍어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매출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앤디 워홀의 그 마리를 몬로라는 그림인데 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팝 아트의 창시자인데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림이 다 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하나고 그리고 부자들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 부자만 그림을 가져? 그림은 다 같이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크 스크린이라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을 막 찍어냈어요. 찍어내고 저렴하게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파플러 아트다 해서 대중의 아트다 해서 팝아트 이런 용어를 처음 미술사조에서 만든 최초의 화가예요. 앤디 워홀이. 결국에는 이 사람 그림도 다 비싸게 됐지만 이 사람의 의도는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은 대리점을 많이 똑같이 색깔은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이 계속적으로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누스킨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누스킨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교육장이더라고요.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빨리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다 전화했어요. 제가 몇 등인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 가입하자마자 회사에다 전화했어요. 지금 사업자가 몇 명이죠?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당시에는 3,000명이었어요. 3,000등. 나 3,000등이네. 3,000등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00만 당자 몇 명이죠? 티멜리트는 몇 명이에요? 다 물어봤어요. 블루다이아몬드 몇 명이죠? 다 적었어요. 다이아몬드 몇 명이에요? 다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루비가 됐을 때 내가 650등이네? 딱 알았어요. 3,000등에서 650등 된 거죠. 루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계속 올라간 거죠.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정말 되네? 하려는 대로 하니까 되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랠리 세미나 미팅을 단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오죽하면 뉴스킨 2년 됐을 때 갈비뼈가 2개가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미팅이 있었어요. 왔잖아요. 군대 가고 콜택시 타고 다 미쳤다고 했죠.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죠. 나 한 번도 안 빠졌어. 너는 그래야 돼.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우리 파트너한테 너도 한 번도 빠지지 마.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제가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킨의 모든 강의를 몽땅 들어야 되겠구나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딱 들어오니까 1번 착한 학생이 된다. 2번 선생님이 된다. 그러면 끝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착한 학생이 돼서 몽땅 들어야지. 그리고 MBM몰하고 103호 강의를 몽땅 듣는데 6개월 걸렸어요. 몽땅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네코하고 김범준 사장님 2개가 딱 좋더라고요. 제 좀 약간 남성 스타일이라 그 2개를 지금까지 들어요. 근데 가네코 사장님, 가네코 그 CD는 출퇴근을 하면서 4년 동안 매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쿠와 마이니치 말이지 말고 다 알아. 막 그 컨벤션장에서 가네코 사장님이 하는 말투가 있거든요. 거의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제가 하도 들어가지고 제가 가네코라고 막 착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저는 하지 못하거든요. 난 레지나가 아니야. 난 가네코야.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할 수 없었으니까. 자, 에이즐락과 그 뉴스킨을 만약에 저는 사실 그 천동희 사장님 같이 예전에 하신 분들 정말 존경해요. 저는 그때 했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진짜 못해요. 1.0 시대는 못했어요. 저는 완벽한 2.0 시대예요. 2009년도 1월부터 사업했어요. 근데 뉴스킨의 에이즐락 때문에 했어요. 에이즐락이라면 나도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 브레이크 로니가 뭐라고 했냐면 1.0 시대는 100만 당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리고 2.0 시대는 5년이 걸린대요. 왜냐? 아이템 때문에. 에이즐락이라는 아이템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단순하니까 믿었어요. 그래서 제 방에다 붙여놨죠. 제가 5년이 되는 게 2014년 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는 100만 당자가 반드시 된다. 그리고 월 1억을 반드시 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5년 동안 붙여놨거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정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월 1억도 5년이 되기 전에 월 1억 이상 벌었어요. 월소득으로.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거는요. 제가 그날 뚜껑이 날아간 거에서 하나는 이거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뉴스킨이 25년 있어요. 그런데 에이즐락이 2009년도 1월부터 저쪽에 생겼어요. 근데 저는 2.0 시대의 뉴스킨 사업자야. 그러면 여기 이쪽 시장 180도하고 라이프백까지의 항사나 이쪽 시장까지는 뉴스킨이 25년 동안 엄청나게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제품은 뭐죠? 비누, 치약, 샴푸, 화장품, 영양제 시장이에요. 그렇죠? 네. 이 시장은 젊어지는 아이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의 회사들이 하는 시장은 뭘까요? 이 시장이죠. 이 시장에서 모든 회사들이 다 전쟁을 치렀어요. 전부 다 같이. 똑같은 시장에서 비누, 치약, 샴푸, 화장품, 영양제, 뭐 메나테크, 뭐 시크릿, 뭐 전부 다죠. 전부 다 저 시장. 그러면 저 시장의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누구죠? 대상이 누구예요? 비누, 치약, 샴푸, 영양제, 화장품. 온 국민이 대상이에요. 대중, 온 국민. 그냥 누구나 다 해당되는 그 시장에서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나마 뉴스킨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회사죠. 근데 타사는 이미 최근에 어떤 제품도 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회사와. 그런데 갑자기 2009년도 1월 달에 에이즐락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에이즐락은 그냥 비누, 치약, 샴푸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장은 젊어지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젊어지는 안티에이징 항노화 시장이라고 합니다. 저 시장과 이 시장은 달라요. 이쪽은 항노화 시장이야. 근데 항노화 시장을 뉴스킨에서 최초로 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열지 않았는데. 최초로 인류 역사상. 베스트일 필요도 없어요. 온리 원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도 이 시장이 아직 없어요. 엄청난 거 아닌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걸 딱 본 거예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뉴스킨에서 이 새로운 시장을 열었어. 이 시장을 내가 마케팅만 하는데 끝내주겠다. 게다가 네트워크 마케팅 한계가 없이 소득을 버는 거, 이건 끝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장의 대상은 누굴까요? 대상은 누구죠? 두 가지가 있어요. 대상은. 첫 번째 대상은 젊어지고 싶은 사람, 젊어지는 거에 관심이 많은 사람. 두 번째 대상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지금 세상은 100세까지 살기 때문에 50대까지 살다가 은퇴들을 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 40년을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 국민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자기를 젊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21세기는 신중년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중년 시대. 40대, 50대, 60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새 지구의 반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그 신중년들이 다 젊어져서 다시 돈을 벌어야 돼요. 80대까지. 그 사람들을 흔들려면 40대, 50대, 60대에서 좀 더 젊어 보이는 사람이어야지 좋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와, 살다가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내가 만약에 20대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20대가 예쁘고 날씬한 애들 몇 트럭이에요. 제가 지금 52세거든요. 52세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되니까 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와,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예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예쁘지 않은 애들한테 멋 잘 부리는 애들은 하는 말 있죠. 개성이 있다. 뭐 요런 말 정도. 근데 요즘에는요, 예쁘대요. 저보고. 제가 진짜 기가 막혀요. 50대 돼서 예쁘다는 소리를 들어요. 저희 남편하고 둘이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어릴 때 만났어요. 저희 남편하고 동갑이에요. 그래서 오래됐잖아요. 저희 아들이 27살이에요. 저희 남편하고 만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둘이 앉아서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서 본 중에 지금이 제일 낫다 그래요. 서로 그래요. 솔직하게. 우리 남편도 제일 나요. 평생 뚱뚱했었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이런 일이 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죠. 야, 20대 만나도 나 하나도 쫄리지 않아. 내가 옷을 입어봐도 몇 개를 더 입어봤는데. 내가 왜 쫄려? 그래서 중년들에게 제가 용기를 주죠. 지금 이제부터 중년의 시대입니다. 새롭게 중년을 셋업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20대, 30대는요, 사실은 어딜 가나 인기가 있습니다. 그 20대, 30대가 이 중년들을 휘어잡으려면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감정 조절할 수 있는 내공. 그래서 젊은 친구들은요, 사실 책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이렇게 좀 산 사람들은 자식 키우고 시부모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보면요, 내공이 쌓여서 공부 안 해도 웬만큼 살아가는 방법의 지혜를 찾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책만 읽으면 돼요. 그러면 20대부터 60대까지 다 마케팅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이즐락 시장은 뉴스킨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 시장에 지금 뉴스킨도 사업을 하지만 저쪽 시장과 이쪽 시장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출시하는 건 어디죠? 이쪽이잖아요. 이쪽 시장에 집중을 안 하시면 한 2, 3년 뒤에 이쪽 시장과 이쪽 시장을 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섞여서 잘 안 보이죠. 지금은 안 보이죠. 무섭게 지금 진동하고 있어요. 이쪽 시장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이즐락은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예요. 자, 저는 사실 에이즐락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작은 피레미 같은 그 조직으로서 시작을 했는데, 이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에이즐락 판매 최고의 그룹으로 선정이 돼서 미국 컨벤션에서 스피치를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저도 놀랐어요. 제가 그 당시에 3년이 채 안 됐던 조직이었어요. 근데 그것처럼 뉴스킨에서 아직 에이즐락에 집중을 안 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또 판도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다들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뉴스킨이 저에게 준 기회는 2개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대단한 거는 인격적인 성장이겠죠. 제가 사실은 뉴스킨을 처음 할 때 정말 뉴스킨을 사랑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뉴스킨을 하기 전에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건데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요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그냥 그런 대로, 저 서울 토백이에요. 성북동에서 그냥 어린 시절 살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대 나오고, 그리고 또 연대 의대 나온 남편을 만났고, 또 운이 좋아서 아들이 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한 번도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듣거나 어떤 그런 거를 격한 거를 겪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콜드를 했잖아요. 저는 사실 15라인 중에서 4라인 빼놓고 다 콜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착한 언니 하나 리크루팅하고, 그리고 착한 친구 하나 리크루팅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 다니던 피부관리실 원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던 미용실 원장님 하고 나니까 사람이 없어요. 제 주변 사람은 전부 누스킨 진상인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했죠. 포기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만 이제 하자. 그리고서는 제가 많은 콜들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 많이 얘기합니다. 저희 그 남자 파트너가 한 분이 너무 이제 부인이 안 도와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뭔가 멋있게 스폰서로서 보여주고 싶어서, 사장님, 오늘은 좀 저하고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멋있게 이제 그때 사업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라 제가 아직 뭐가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제가 이제 103호 강의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화장품 할인 코너에서 사업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 화장품 할인 코너를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이 제일 많고 큰 데를 가야지. 거기서부터 오류죠. 그래서 이제 어디가 제일 많지? 생각해보니까 터미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강남 버스 터미널, 거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이제 남자 파트너랑 둘이 딱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였냐면, 블랙갈바니 선판매 전에 브로셔를 회사에서 줬어요. 그래서 그 브로셔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뿌릴 때였는데, 제 가방에 브로셔 50장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트너한테 터미널 1층에 제일 큰 곳이 있는 거예요. 직원 5명. 그래서 여기 딱 좋겠다 생각하고,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거. 딱. 그리고 제가 딱 들어갔죠. 멀쩡히 생겼잖아요.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 사장님이 어디 계시죠? 그랬더니 직원들이 저기 안에 계신데요 그러더라고요. 잠깐 불러주실래요? 그랬죠. 그랬더니 딱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주 새로운 미용 기계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얘기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갈바닉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여기다 좀 놓고 가겠다 그랬더니 뭐 한 10장 놓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장 놓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 20장을 딱 놨어요. 근데 딱 놨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창피함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매장에 있는 손님과 직원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샤넬 가방 이렇게 큰 거에 브로셔가 50장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방도 컸어요. 너무 이제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확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려고 하다가 거기에 이렇게 그 루즈 박스가 30개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 가방이 그걸 친 거죠. 그래서 그게 와장창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거기가. 그 사장과 직원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물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막 주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크릴 박스는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주는 거래요. 그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그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이상한 여자가 이걸 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거는 또 드리니까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그 루즈가 한 20개가 풀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10,000원짜리래요. 그래서 20만원 주고 20만원 주고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그러고서 딱 나오는데 제 파트너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나가서 찾은 거예요. 그때 저기 가서 숨어 있는 거 있죠. 치사하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그랬죠. 사장님, 오늘 중요한 날입니다. 그랬더니 아우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오늘 안 되는 방법 하나 알았어요. 다시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런데 오면 안 돼. 막 이러고. 저는 실패했다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떤 경험을 해서 진짜 그런 짓은 다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외진 동네에 혼자 앉아있는 그런 곳을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를 그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좀 진정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거를 그것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죠. 근데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제가 이제 다단계 하는 여자로 저를 보고 저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한테 막 비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런 걸 많이 겪었어요. 그랬을 때 뭘 느꼈냐면 세상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이 많구나. 그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전 정말 몰랐어요. 인생을 거기서부터 배웠어요. 뉴스킨이 저를 만들었어요. 저는 정말 제가 비슷한 사람만 보고 너무 이렇게 우물 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무차별적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저보다 공부 잘한 사람한테만 컴플렉스 있지 생긴 거나 돈 이런 거에 컴플렉스 없거든요. 별로 돈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막 그렇게 막 과시간도 받고 비난 받았잖아요. 전 죄도 많은데 그까짓 거 뭐 받아 그냥. 저 막 그래요. 나한테 비난해 그냥 다 해. 이런 거 겪어야지 천국도 가지. 나 그동안 비난을 안 받았어. 다 해 그냥. 이러면서 뉴스킨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귀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는 다단계 싫어했어요. 근데 내 친구들이 그렇게 와도요. 내 친구들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걔네들한테 상처 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인격이 부족한 사람한테 비난받는 게 뭐가 화가 나요? 다 모질란 인간들이라니까. 돈이 많아도 뭔가 컴플렉스가 있는 인간들이 그거 하나 딱 잡고 거기다 푸는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사람한테 그런 거 화 안 나요. 하느님한테 혼나는 게 제일 무섭지. 무슨 인간이 나한테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안 그래요? 진짜 하느님이 제일 무섭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즐겨요. 비난해 그냥 다 해 그냥 막 이러면서 다녀요. 그리고 막 전달하고 다녀요. 그리고 뭐 동대문 시장이고 뭐고 그냥 우리 파트너들 데리고 많이 다녀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다 돼요. 계속 가면 돼요. 진짜 돼요.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제일 오래 걸린 사람이 2년 갔어요. 와, 2년 동안 미스터 하나 안 썼어요. 같은 시간, 같은 날에 2년 동안 갔어요. 근데 2년 만에 드디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뉴스킨 제품 없으면 못 쓰고 제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제 파트너들끼리 서로 앉아서 얘기해요. 세상에서 제일 징글징글한 여자가 저 여자라고 저는. 10명이 넘으니까 다 그 콜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내가 비춰진 거를 서로 얘기하면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왔다고, 그렇게 오지 말라 그래도 왔다고 그래요. 계속 가면요 결국에는 다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에 드는 곳을 가세요. 저는요 아무 데나 안 가요. 제가 그래요. 내가 너 뽑은 거야. 나 아무 데나 안 들어가.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인생에 또 다른 기쁨을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뉴스킨이 저에게 엄청난 인격적인 성장과 인생의 버라이어티한 풍요로움을 줬습니다. 뉴스킨이 이렇게 계속 새로운 제품을 주고 요즘에 이제 그 에이슬람이 저 사실 저거 내일 체험해요. 근데 정말 직원들이 먼저 지금 그 상위 직원들이 쓰고 있잖아요. 죽인대요. 개인 맞춤으로 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인 맞춤 아니잖아요. 지금 그냥 써보는 거잖아요. 끝내준대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올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미요 2.0 시대 물러가래요. 에이슬람 미 이후의 사람들은 3.0인데 백만장자를 2년에서 3년에 한대요. 믿으세요, 여러분. 저는 믿었는데 그게 맞았어요. 자, 개인 맞춤형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지성, 건성, 지복합성 그 세 개에다가
내가 맞췄잖아요. 근데 뭐냐면 나한테 맞추는 화장품이에요. 이건 정말 지구상에 없는 일이에요. 획기적으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정기 구매 2,000포인트가 바로 뜰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엄청난 거죠. 네. 이렇게 그 새로운 기계도 나온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갈바닉보다 좋은 게 나오는 건지 정말 기대가 돼요. 이거는 저의 진짜 내비게이션 찍은 거예요. 뭐 제가 초창기 때 이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선판매 때만 집중했어요. 근데 선판매 때 이렇게 사업자가 늘잖아요. 그럼 거품인 것 같죠, 여러분? 거품이 빠지는 듯 하지만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쵸? TR 라인티 때 보세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근데 이게 거품이 빠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선판매 때만 집중해서 그룹 숫자를 계속적으로 늘린 그런 마케팅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이것도 제 내비게이션 그대로 찍은 건데요. 커미션 보세요. 제가 이때는 LY 10월달에 LY 넣었어요. 2009년도 뭐 얼마 못 벌었죠.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 이런 거 처음에 돈 못 벌어요. 돈 적어요. 솔직히. 그런데 커지는 거 보세요.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여기 그 백만장자 12억을 버는데 2014년 5월달에 12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13년도잖아요. 13년도 1년 동안 번 돈이 4억 5천이야. 그렇게 버는 거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이때 4억 5천을 벌었고요. 요때 2억 5천을 벌었어요. 1년. 이게 1억 5천이에요. 이렇게 커미션이 엄청나게 배로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작년에 5월달까지 12억이 됐잖아요. 5월달 이후에 작년 12월까지가 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200만 당자죠. 계산 나오잖아요. 월 커미션 1억 되는 거고 200만 당자 되는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 에이즈랑 미 이후에 이렇게 좀 하면 500만 당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시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보다 다 젊잖아요. 제 나이 때는 여러분들이 더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킨을 하는 사람들은 뉴스킨 코리아에 많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좀 힘들까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룹의 리더에 그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에 따라서 그 조직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리더가 보는 확신만큼 그 조직에 그 조직원들이 똑같이 보는 거예요. 리더가 3단계까지 봤으면 그 조직은 다 3단계밖에 못 봐요. 그래서 뭐냐면 핀이 가야 되더라고요. 핀이 가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다이아몬드면 자기 파트너한테 팀 엘리트 되라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팀 엘리트는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 시대는 비누치약 샴푸 시장이었어요. 그때는 시대가 받쳐주질 않았기 때문에 뉴스킨이라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은 돌밭길이었어요. 돌밭길을 차 타고 달리면 어떻게 되나요? 더 사고 나요. 그 시대에는 걸어가는 속도로 하는 사업자들이 더 사업을 잘해요. 뛰어간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그런데 2.0 시대는 에이즐락이라는 게 깔렸기 때문에 아스팔트 깐 거예요. 아스팔트가 깔렸는데 걸어가면 사고 나요. 아스팔트에서는 차를 타야 돼. 2.0 시대는 속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에이즐락 미 이후에 3.0은요 무서워요. 비행기래요. 비행기 타는 시대라는 거예요. 비행기.
여러분들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뉴스킨 그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뉴스킨 안에서도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뉴스킨 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오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아는 사람인데 볼링장을 20년 하신 분이에요. 볼링장을 20년 했는데 볼링장이 점점 안 되잖아요. 볼링장이 점점 안 되죠, 요즘에. 그래서 그분이 이 가게를 접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어떤 젊은 애가 그 볼링장을 다니던 손님인 어떤 애가 그러니까 그분이 봤을 때는 애죠. 30살이니까. 근데 볼링장을요, 사이키 조명으로 나이트같이 만든 희한한 볼링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볼링장 대박 났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을 오래 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링장은 이거가 정답이야. 볼링장은 들어가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고 이게 이렇게 이범칙이야. 볼링장 나 20년 했거든? 내가 제일 잘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밖에서 있던 사람 눈에는 지금 세상에는 맞지 않아 하고 새롭게 오히려 창의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다운라인에게 그래요. 야, 나도 한 10년 되면 니네가 꼭 알려줘. 꼭 알려줘. 나도 무서워. 나도 내 방식을 고집할 수 있으니 꼭 알려줘. 제가 요새 다운라인들에게 그래요. 저보다 젊은 40, 35세 이런 파트너들에게. 세상이 너무 바뀌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대중에게 이끌리지 않는다. 뭐 대중은 따라가는 사람들이니까, 그쵸? 그리고 스펙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나왔던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뉴스킨하고는 정말 무관해요. 저는 실패해서 많이 공부를 하죠. 네, 실패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쓰는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인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결과라는 거는 요즘에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나요? 보셨죠? 정말 재밌게 보셨죠? 저는 최근 영화 중에 가장 최고였어요. 근데 거기에 상대성 물리학이 나오잖아요. 그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제가 사실은 수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예체능이잖아요. 근데 수학을 학력고사를 다 맞아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좀 쇼킹하게 했어요. 다른 건 다 못해요. 근데 수학을 좋아해요. 근데 보면 타인분의 액션인데 이제 뭐냐면 그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같이 24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행동한 시간만큼만 그 사람이 오늘 쓴 시간이에요. 근데 행동을 몇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50시간 쓴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액션한 것만 시간이라는 거죠. 그거는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뭘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이것을 듣고 전달받고 할 거면 그냥 하세요. 올해 끝내세요. 올해. 액션만 하세요. 그냥. 그래서 사실은 이 상대성 물리학이라는 거는 획기적인 거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만든. 그 시대에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을 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물리학을 내놓았을 때 세상은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난 거였죠. 그러니까 뉴턴의 물리학은 만유 인력이잖아요. 중력이 같다라는 것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다 일괄적으로 모든 물체는 똑같은 중력을 갖는다라는 그런 어떤 물리학에서 상대성 물리학은 상대의 중력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다. 무게도 바뀌고 속도가 바뀐다는 것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사실 대기권 밖에서는 사람이 떠다니잖아요. 그쵸? 그 뉴턴의 물리학이
다 옳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은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수학과 과학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뒤엎게 바꿔버린 거죠. 그 지동설 이런 것도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관성의 법칙.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루를 쓰지만 액션 한 것만이 뉴스킨도 하루 종일 강의 듣고 다니면서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뉴스킨은 시스템적으로 강의를 듣는 게 뉴스킨 사업이에요. 하지만 그거는 일을 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모닝스쿨도 3달 이상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3달이면 다 배웠지 뭘 더 해요? 모닝을? 액션을 해야지. 내가 칼을 갈아서 나무를 베는 게 일인데 나무를 뱄어야지 일을 한 거죠. 내가 공부하는 건 칼을 가는 거거든요. 칼만 계속 갈고 나무는 안 베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칼은 안 갈고 나무를 계속 베고 다녀. 상처만 내고 다녀. 베지를 못하고.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공부가 안 됐는데 이거 우리 시스템 오는 거는 나 트레이닝이잖아요. 나는 공부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돌아다니면서 뉴스킨을 막 전달해. 하나도 나무 안 베죠. 칼이 무딘데 어떻게 나무를 베나. 100점 100패.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롭게 뉴스킨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차린 제사상이에요. 저 어울리나요? 안 어울려요? 저 종갓집 외며느리예요. 신우만 3명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사를 받은 지 한 14년 정도 됐고요. 한동안은 제사가 1년에 9번에 추석 설날 하면은 11번 했어요. 엄청나죠? 근데 제가 처음 제사를 받았을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제사상이에요. 제사상을 메뉴 고민해요? 창의적으로 차리나요? 큰일 납니다. 계속 똑같은 거, 여러분들 똑같은 거 1년에 11번씩 몇 년 해보세요. 이렇게 쉬운 게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뉴스킨은 내가 적성이 아니야. 넌 적성인 것 같아 그래요. 아니 애가 적성이라 낳나? 밥을 적성이라 차리나요? 그냥 살다 보니까 한 거잖아요. 우리도 뉴스킨이 적성이라 하나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노후 대책하고 애들 잘 키우고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뉴스킨은요, 창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큰 틀은 똑같이. 그리고 각자 뭐 이렇게 작은 세세한 거는 조금 창의적으로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시스템 안에서 똑같이 하고 스폰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제사상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엄마가 친정집이요, 10남매 맞이에요. 저희 친정집도. 그래서 저희 집이 가족만 모여도 거의 50명 모이죠. 10남매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10남매 처다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바글바글 되는 집에서 살았는데 작은 엄마들이 우리 엄마가 항상 음식을 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렸을 때 딱 결심을 했어요. 절대 둘째한테 시집가지 말아야지. 저는 우리 엄마가 항상 이렇게 싸주고 하잖아요. 그게 좋아 보인 거예요. 제가 싸주고 싶지, 제가 받아오고 싶지 않아요. 절대 첫째한테 시집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서 첫째 중에 최고봉인 종갓집 제 원하는 대로. 저는 후회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그럴 거예요. 전 둘째, 셋째한테 갈 마음이 없어요. 남한테 이렇게 얻어 가져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것도 저는 좋아요. 네, 제가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요,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인데, 오바마가 출전했을 때
사람들이 흑인이 어떻게 되냐고 다 얘기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고 희망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게 백악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그림에서 뭐가 희망인가 그러잖아요. 근데 눈도 안 보이고 뭐 망망대해 있고 한데 저기 보면 피파에 줄이 딱 하나 있어요. 저 줄 하나에서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인간은 결국에는 죽잖아요. 신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한테, 모든 인간한테 태어날 때 한 개의 재주를 준대요. 한 개. 재주가 한 개씩 있대요. 근데 그 재주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특히 누스킨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누스킨에서는 힘을 모아서 팀워크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재주가 다 모이다 보니까 파워레인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야, 누스킨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IQ가 80인 사람이 4명이 모여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이에요? 320이잖아요. 근데 IQ가 150인 사람이 너무 잘나서 혼자서 하는데 그걸 못 이겨요. 그게 누스킨이더라고요. 그래서 누스킨은 진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팀워크이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팀을 맞춘 사람이 최고로 잘해요. 그래서 차라리 머리 나쁜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씩은. 이거는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 산맥의 성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미술 가르치는 애들에게 첫날 항상 줬던 그림이에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도 그랬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먹으면요, 세상에서 초인간적인 힘이 나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한 것도 정말 초인간인 것 같아요. 저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느님이 이렇게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정말 성공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뉴스킨이 정말 괜찮은 거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고 정말 사람 만드는 직업이라는 그 확신. 예술이에요, 예술. 뉴스킨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잖아요. 이런 직업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 만드는 직업이에요. 우리 다운라인들도 이상한 애들 뉴스킨 하면서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와, 진짜 종합예술이에요. 사람 만들고 돈도 벌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열정이 계속 나와요. 정말 세상에서 뉴스킨을 뜨문뜨문 본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어요. 뉴스킨 정말 명품이야. 진짜 명품이라고 이걸 말해주고 싶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팀워크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제 지곡해도 신부님의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항상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네. 제가 뉴스킨에서 배운 건데요. 뉴스킨이 저에게 이거를 원했더라고요. 하느님이 이거 가르쳐 주려고 저를 뉴스킨으로 밀었더라고요. 왜 나를 뉴스킨 시켰나 했더니 이 그림은 세종래라는 베드로 발 닦아주는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 그림 보려면요, 예수님이 대하에 이렇게 얼굴이 비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려면 진짜 허리를 구부리지 않으면 못 봐요. 뭐냐면 겸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겸손. 다른 사람에게 허리를 구부리라는 겸손. 근데 뉴스킨을 하려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덕목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이거를 하게 했나 보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은 좀 못생긴 옷일 수도 있어요. 다단계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잊게 됐다는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거품 없고 아무것도 가짜가 없는 진실한 옷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뉴스킨이 좋습니다.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거는요, 제가 저게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뉴스킨 한 지 1년 됐을 때. 근데 제 팔을 보세요. 제 팔에 근육이 없죠. 그냥 삐쩍 말랐잖아요. 근육이 없고 저희 남편이 10kg를 뺀 상태라서 늙었어요. 그랬는데 저희에게 절호의 찬스에 알스케어드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제가 1년 됐을 때 알스케어드가 나와서 그거를 1년을 먹었거든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서 제 팔을 보세요. 저는 운동 안 했어요. 젊어졌죠. 이거 뽀샵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몸이 젊어진 거예요. 이거 진짜 대박 아니에요? 알스케어드? 근데 티알라인티를 지금 계속 먹고 있는데 티알라인티는 알스케어드의 제곱이죠, 제곱. 저는요, 이렇게 진짜 젊어지게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뉴스킨이 아니고서 대처할 게 없다니까요. 정말 엄청난 제품이에요. 사람을 젊게 한다라는 거. 이 아이템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인생을 바꾸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뉴스킨이 놀랍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파트너들한테 그래요. 내 직업? 뉴스킨? 나 YG의 그 엔터테인먼트 사장이야. 나 양현석이야. 스타 발굴해서 스타 만들려고 찾아다녀. 스타를 발굴하려고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이제 중국 사업 얘기는 뺐는데 저는 중국 사업을 하고 싶어서 뉴스킨을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1년 뒤부터 중국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다닌 지 5년 됐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을 알고 싶어서 중국을 간파하기 위해서 중국의 역사책을 몽땅 읽었어요. 3년 걸렸어요. 역사가 하도 길어서. 그래서 중국의 역사책을 3년 동안 몽땅 읽었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중국 사람에 대해서 느끼고 조금은 알게 되니까. 근데 사실은 중국을 다니면서 점점 더 중국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살아봤거든요. 근데 미국과 중국은 똑같이 큰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이래요. 제가 이렇게 횡단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가 있다가 계속 벌판이야. 벌판, 하이웨이 하다가 또 도시가 나. 또 벌판 이래요. 미국은. 근데 중국은요. 사람이 바글대요. 계속 도시예요. 차가 다니고 난리쳐요. 계속 도시예요. 계속 도시고 계속 도시, 계속 도시. 도대체 하이웨이에 사람이 안 사는 곳이 언제 나와? 안 나와요. 그 큰 땅이 다 사람이 찼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0.1%만 똑똑하게 눈을 뜨면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천재예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은.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찾아냈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나라는 신분을 절대 바꿀 수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한 번 가난하게 태어나면 계속 가난해. 자식은 또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계속 그래요. 부자로 태어나면 계속 부자예요. 한국은 그런 나라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세계사를 제가 거의 다 읽었거든요. 근데 세계를 다 털어도요. 한 왕조가 500년을 해먹은 데는 조선밖에 없어요. 이씨 왕조. 한 왕조가 변동 없이 500년을 해먹은 데는 조선 왕조 500년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게 200년이에요. 200년. 진시 황제 100년 정도 했을걸요. 중국은요 200년까지 간 것도 거의 없어요. 중국은요 맨날 엎어져. 그게 바로 기회예요. 한국은 엎기 정말 어려워요. 신분 엎기. 근데 중국은요
상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이 등극을 하고 또 똑똑한 사람이 나오면 바뀌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냐면 그들을 정말 돈 벌게 하고 도와주려고 하면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거를 제가 깨닫겠더라고요. 한국은 정말 보수적인 것이에요. 한국에서 못 살던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누스킨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연구했거든요. 정말 한국은 그런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한국과 중국의 그 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중국을 안 하시면 소외감 느낄 거예요. 저 사람은 커미션이 공 하나가 더 붙을 테니까. 그쵸?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여러분들한테 제 강의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괜찮았나요? 네. 저는 그냥 제멋대로의 강의예요. 그렇지만 제가 6년 동안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뉴스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그 액션만 하신다면 올해 에이슬랑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은 이 회사에서 다 제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